쓰는 게? 이거 스트림 야드라 했어요. 아, 스트림 야드. 화면. 이거 이 동영상. 이해가 안 되지. 이거 화면 좀 공유를, 이 공유 전체 화면. 지금 되는 건가? 녹화가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화면, 유 대표님 보이시나요? 네. 예, 녹화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숫자가 안 올라가잖아요. 네? 하단 왼쪽에 숫자가 안 지나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이 녹화 예. 이거 눌러야 되는 거고, 화면. 그런데 지금 녹화 준비 상태에서 계속 지금 멈춰 있는 거예요. 이것도 왜 안 되는 거죠? 지금 보니까 다른 분들은 이게 요 대목이 빨리 넘어가는데 네. 장 소장님은 요게 안 넘어가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지금 카톡이라니까 다 껐는데. 예. 어디서 막히는 것 같아요. 이거 뭐 시스템 문제인가요? 예, 아무래도 그렇게 보입니다. 푸시톡. 이건 상관없는 거죠. 푸시투 토크는 그거는 저긴데 그 말할 때마다 그 키보드 눌러갖고 하는 거 그거 상관없는 거. 카메라 뒤집기. 여기 녹화를 눌러야 되고 화면이 됐어야 되고. 예, 그리고 카메라는 원래 안 쓰셔도 되는 거고 우리 방송할 때는. 네, 화면 녹화 요거죠? 예, 예. 녹화 화면 카메라는 이거를 선택하면 되는 거고 기본값 요거 됐고. 근데 녹화 시작 중 여기서 잘 갔다 와. 왜 지난번에 타이밍이 올라갔네. 영화 구도다.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껐다가 다시 한번 켜볼까? 잠시만요. 녹화 화면 마이크 없음 기본 값 됐고 여기서 이게 또 왜 이게 안 될까? 녹화 시작 중. 뭔가가 있다. 다른 확장 프로그램 중에 뭔가 충돌을 하든지 어쨌건 지금 장 소장님 거 요걸 다시 설치를 해보시든지. 스크리니티를 예. 삭제했다가 다시 한번 설치하라고요? 예, 그러시든지 나중에 그렇게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 또 아니면 프로그램을 바꾸시든지 그 기기에서 계속 안 되는 게 아무래도 조금 뭐가 안 맞나 보네요. 네. 그러면은 가슴에 이거 일단 닫고. 진재근 선생님 들어오셔. 네, 어서 오십시오. 지난번에 진재근 선생님은 그저 녹화가 어떻게 잘 됐어요? 안 돼요. 참가자 저기가 안 나와요. 지난주 금요일 날 독수 토론 할 때 그 녹화 하시던 게 잘 안 됐어요? 예. 다시 했다고 깔아야 되겠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 유영진 대표님 언제 교육하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수요일인지 언제.
그날 언제 날짜 잡아서 그거 교육을 한번 해달라고. 지금 하고 네. 계세요? 하고 계시는데. 그거 교육하는 거. 계시는구나. 이거 이제 녹화하는 거. 뭘 블로그에 뭐 글 하나 올려주신 건가요? 그 다른 분들 화면 녹화할 때 많이 쓰는 프로그램들 목록이에요. 그 중에 네, 한번 적당한 걸 골라보시는 게 좋겠어요. 딴 분들 되는 분은 스크린이티 쓰는 게 좋은데 안 되는 분은 한번 요 중에서 골라보시면. 지난번에는 잘 됐었는데. 오늘도 목요 금원 파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준비한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글 문서로 요번에 작성을 해봤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걸 79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자아존중, 자아상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아존중을 결정하는 자아상은 빈 공간에서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 이는 양육, 교육, 문화적 형성 과정이 합쳐져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만들어낸 산물이다. 양육과 교육과 문화는 다른 것들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내 존재의 당위성을 형성하는 데도 역할을 한다. 그래서 자아 존중과 자아상, 자기 존재의 당위성, 따로 떨어진 말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스스로 찾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저절로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교육과 양육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교육과 양육의 핵심은 뿌리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과 DNA 속에 그 뿌리는 박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존중, 자아상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실패는 나를 성장하게 한다. 해발 8,848m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뉴질랜드의 등산가이자 탐험가인 에드먼드 힐러리는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한 최초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도 첫 등반으로 에베레스트 등정이라는 쾌거를 이룬 것은 아닙니다. 여러 번 에베레스트 등정을 시도했습니다. 역시나 세계 최고봉이라 에베레스트의 정상은 그를 포함해서 누구에게도 밟기를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선험자들 덕분에 등반 코스 등이 알려졌지만 당시에는 산행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던지라 에드먼드 힐러리의 열정적인 도전은 긴 준비와 극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패할 때마다 설산을 향해 말했습니다. 산아, 너는 잘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계속 자라날 것이다. 내 기술도, 내 힘도, 내 경험도, 장비도 자라날 것이다. 나는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기어이 내 정상에 나는 설 것이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도전할 때는 텐징 노르가이라는 동료도 함께였습니다. 밤사이 텐트 밖에 놓아둔 신발이 꽁꽁 얼어붙어 신발을 녹이는 데만 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에드먼드 힐러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정진했습니다. 1953년 5월 29일 아침 12m나 되는 빙벽이 그를 가로막았지만 끝내 올라서 꿈에 그리던 정상에 다다랐습니다. 인간의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등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구만.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느라.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반드시 그 끝은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꿈과 의지에는 끝이 없습니다. 단번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오늘도 끊임없이 자신에게 외치며 도전해 보세요.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을 막는 사람은 당신 자신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악마의 3대 도끼에 대한 글입니다.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의 도끼가 있는데요. 독일 민화 중 악마의 3대 도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악마들이 모두 모여 인간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회의에서 악마들은 인간을 붕괴시키는 특수 무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파멸시킬 수 있는 3개의 도끼였고 우두머리 악마 도끼를 들어 보이며 만족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3가지 도끼 중에서 하나만 사용해도 대부분의 인간을 파멸시킬 수 있다. 그리고 3가지 도끼를 모두 사용하면 넘어지지 않을 인간은 하나도 없다. 첫 번째 도끼는 붉은 토끼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가슴속에 움트는 믿음을 찍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도끼는 파란 도끼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희망을 잘라내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도끼는 까만 도끼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자라는 사랑의 줄기를 베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 순수함을 잃어가고 성인이 되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기는 방법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이 나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유혹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라나기입니다. 잘 자라나는 것이 때로는 넘어지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불행으로 이끄는 유혹은 남들도 그렇게 하여서라는 말이다 라고 하는 관련된 명언이 되겠습니다. 오늘 짧은 문장이 아니고 이제 글이었었는데요. 3가지 글을 보시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보이는 화면에 오늘 강기란 대표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첫 번째 말씀하시는 그 자아 존중, 그걸 들으면서 그냥 자아 존중이라는 거는 그 남을 의식을 안 하고 자존감이 조금 높은 사람들에게 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냥 잠시 해봤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그 내용이 그 검정 색깔, 또 파란 색깔, 빨간 색깔을 왜 믿음, 신뢰, 사랑 요렇게 나는 표현을 했는지, 네. 이게 미나라고 했는데 거기에 무슨 뜻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면서 들었어요. 그래서 네. 빨간 색깔은 아까 믿음이 사라지게 만드는 거고, 파랑은 희망을 사라지게 하고, 검정은 사랑을 사라지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독일에서 무슨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네. 색깔을 선정을 했나? 요게 그냥 들으면서 궁금하다라고 생각을 했으며, 맨 마지막에 그 명언 중에서
그 누구 때문이라는 게 있어요. 톨스토이가 얘기했다고 제가 이제 인지를 했는데 네. 아인슈타인도 그 말을 했어요.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라고 핑계를 대는 거는 이것도 핑계잖아요. 네, 그렇죠. 핑계를 대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했던 기억이 그냥 나는 것 같고, 아까 그 가장 궁금한 거, 왜 색깔을 저렇게 했을까? 이제 그게 많이 궁금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도끼의 색깔에 대해서는 뭐, 네. 저도 빨강, 파란, 까망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빨강을 네. 표현을 사랑이라고 해야지 왜 믿음이라고 했을까? 그냥 네, 네.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네. 네. 근데 파란 도끼는 희망이다. 요건 좀 이제 네. 저도 이해가 되는데, 네네. 이 붉은 도끼가 믿음이다. 까만 색깔이 사랑이다라고. 사랑이다. 요 부분하고 붉은 도끼하고 까만 도끼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색깔의 개념이 문화적인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뭐 이거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연결이 있는 건지는 뭐 이거는 뭐 한번 찾아봐야 그 나라는 칼라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예, 우리하고 네, 좀. 하여튼 그런 뭐 문화적인 차이는 있을 거예요. 독일의 민화니까요, 그죠? 네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유용진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아 당위성 맨 위에 하셨던 그거는, 자아 자체가, 가끔 이렇게 밖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다가 육체가 딱 있으면 그 다음에 쏙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어차피 DNA에 엉겨 붙어서 만들어진 게 그게 자아잖아요. 네, 그래서 교육도 양육도 문화도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그 밖에 있는 게 DNA에 엉겨 붙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이야기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었고요. 그다음에 실패는 나를 성장하게 한다라는 그 부분은 실패한 사람들이 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성공하면 앞만 바라보고 가느라고 여간에서는 자기를 돌아보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전하고 성공, 실패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중요한 거는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핵심이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악마의 3대 도끼 이야기 들으면서 떠올랐던 부분은 실제 맨 마지막에 늦게 도착한 악마가 하나 더 있었대요. 네. 그래가지고 그 악마가 저는 그렇게 찍어내는데 수고하지 않고 그냥 그들의 친구인 것처럼 하면서 다만 내일 해도 돼. 이 말만 속삭여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네가 가장 옳도다. 앞에 셋은 네 부하로 삼고 네가 앞으로 인간들을 상대해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저 이야기의 뒷이야기가. 네. 그래서 미루는 게 가장 삶을 낭비하게 만드는 최고의 기술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악마의 3대 도끼 그 이야기 그렇게 생각하면서 들었고요. 그 다음에 남들도 그렇게 하여서라는 부분 들으면서는 결국 그게 눈앞에 당장 나한테 득만 된다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그쪽에 그냥 찬동하고 붙어가려고 하는 거, 내 책임을 포기하고 생각하는 내 사고 능력도 포기하고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 그거구나. 그리고 하면서 생각 많이 났던 게 밖에 가서 이야기 드리면서 스마트폰 요금제하고 사용법 많이 알려드리잖아요. 네. 그러면서 몇천 원짜리도 있고 선생님 조금만 주의하시면 그러면 정말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알려드리면 결국 마지막에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내 옆에는 다 8, 9만 원짜리 써요. 그리고 아니 다들 손으로 쓰지 그걸 왜 음성으로 명령을 하고 저기를 해요. 내 옆엔 그렇게 쓰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꼭. 근데 이제 본인이 할 줄 모르니까 옆에 그걸 제대로 하는 사람한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얘처럼 쓰는 사람 없어요. 내 옆에는 다 요렇게 써요. 이렇게 하면서 다시 잡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8, 9만 원짜리를 쓰시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스마트폰 얘기하니까 제가 꼭 그런 경우인 것 같은데. 네. 어제 제가 2년 전에 스마트폰 바꿀 때 그 영업사원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스페셜 플러스로 해가지고 쓰고 있었는데요. 이걸 5G 슬림형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변경을 했는데 그게 뭐 한 5, 6만 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이건 변경을 했는데 뭐 사용성 또 이게 불편한 게 있는지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6,000원짜리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5,940원짜리 월. 근데 다니다 보면 10만 원 넘기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네. 8, 9만 원짜리 흔하고. 예, 근데 젊은 친구들은 그거 절대 안 쓰거든요. 예, 근데 꼭 이제 그런 데서 약정 끝날 때쯤 되면 연락이 와가지고 온갖 달콤한 말로 그렇게 해갖고. 근데 이제 장 소장님 정도 되면 뭐 잘 또 쓰시는 게 있으니까 그러실 수 있겠다 생각이 되는데, 시골에 가면 시골 노인분들한테 그렇게 해갖고 몇만 원씩 엄청. 빼가는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예, 그래서 참 그럴 땐 속이 터집니다. 그럼 결국은 통신사나 뭐 대리점들 이렇게 배불려주는 결과인 거 아니에요? 대리점 자체를 상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통신사. 온라인에서 클릭 몇 번만 이렇게 하면 집으로 네. 유심 다 날아오고 그냥 몇천 원이면 되는데,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바깥에서 데이터 끄고 와이파이로 쓰거나 아니면 밖에서 유튜브만 안 봐도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바깥에서 동영상 보는 그 습관을 요거를 조절할 줄 모르셔가지고 그냥 몇만 원짜리 쓰시는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진재근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유 대표님한테 배워가지고 네. 제가 이 폰 요금을 전략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폰 요금을 나도 그 전략에서 쓴다고 쓴 것이 한 3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유 대표님은 그때 5천 원이라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5천 원 가지고 쓰신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냐고 그때 물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더니 방법을 일러주셔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검색을 해서 찾았더니 저는 그 데이터를 쓰는 게 좀 이 업무상 네. 가끔 뭐 일이 좀 생기고 지금도 이제 장기요양 기간 이 평가한다고 그래가지고 도와주러 다니다 보니까 데이터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5천 원짜리로는 데이터가 1기가밖에 안 주니까 그걸 이제 6기가 주는 걸 해가지고 7천 원짜리. 그래서 부가세까지 해서 7,700원. 그렇게 해서 전 지금 그거 쓴 지 한 2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 유 대표님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좋은 말씀 했는데, 이 악마의 3대 도끼에서 톨스토이가 말했다고 하는 때문에 네. 그 덕분에로 바꿔서 살아가면은 악마의 3대 도끼를 다는 물리치지 모를지 모르지만 이 삶이 좀 평온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공윤수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아까 처음에 우리 했던 자존중이라든지 자아상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시기, 어떤 이럴 때에 특별히 이제 아이들 이제 교육, 그러니까 결국은 공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사랑으로 또 부모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가정적인 교육들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다. 뭐 그런 생각들을 오늘 조금 해봤고요. 그 두 번째로 아까 있었던 그 믿음, 희망, 사랑 이거를 꺾어버릴 수 있는 그런 그 도끼 이야기. 예, 뭐 하여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단 그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고 힘든 어떤 그런 시기들에 이길 수 있는 길은 뭐 방금 밑에도 제시를 했으니까 우리가 그 방법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우리 했던 것 중에 결국은 실패다 성공이다. 살다 보면 우리가 꿈꾸던 거 우리가 목표하던 게 못 이룰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이루어서 성공을 할 수도 있는데 어떤 거기에 만족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완전히 좌절을 하거나 포기를 해버리는 그러한 형태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실패를 하더라도 성공을 하더라도 그거를 결국은 돌아보면서 또 다시 힘을 내고 다시 나 자신을 더 한번 채찍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서 살아갈 동안은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그런 생활들이 되지는 않아야 되겠다. 또 하나에 성공한다고 해서 너무 자만하지 말고 실패한다고 해서 너무 뭐 좌절하지도 말고 하루하루 좋은 습관들 들여가면서 그걸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김동현 선생이 안 들어오셨네요. 어제 그 수업 마치면서 하나 협조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협조를 구합니다라고 해서 이제 멘트를 하신 게 뭐였냐면은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본인이 이제 글을 올리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정은 선생님도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내가 오늘 만약에 이제 죽을 상황인데 딱 24시간이 주어진다면 하루의 시간이 주어진다면은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상당히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은 해본 적은 없는데 어제 이제 그러한 그 화두를 던졌어요. 24시간만 살 수 있다면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라고 하는 상당히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헬렌 켈러인가요? 뭐 3일만 뭐 이렇게 주어진다면 하루는 뭐 하겠다 이렇게 글로써 표현된 게 있는데 그래서 어저께 저도 24시간이 주어진다면은 결국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 하나의 어떤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컸었던 것 같고요. 한번 찾아보시면은 김동현 선생이 또 어떤 식으로 댓글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의미 있는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경우에는 네네 말씀하세요. 아니 말씀하세요. 네네. 3일 남았으면 어떻게 하신다고 적으셨어요? 저요? 나는 유영진 선생님 말씀 듣고 싶어서 말씀. 근데 그거는 어떻게 즉답을 할 수 있는 뭐 경우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 즉답은 안 나와서 좀 곰곰이 생각해봐서 이렇게 타임라인에 글을 올렸어요. 저는 페이스북 이벤트부터 걸죠. 예? 저는 페이스북 이벤트부터 걸죠. 예. 카운트다운 쫙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놓고 하나 걸어놓고. 예. 그렇고 일단 시작을 해야죠. 생중계를 하시는군요. 네. 아니 그건 인생에 그런 24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라이브 방송 딱 시작하면서 그러면 일단은 그동안에 다른 분들도 많은 조언도 해주실 거고 해주실 이야기들도 많으실 거고 그것도 다 듣고 또 저도 들으면서 생각도 좀 하고 인사 나눌 거 나누고 이러면서 중간에 또 뭐 그거 틀어놓는다 그래가지고 라이브 방송 이벤트 걸고 라이브 방송 한다 그래서
또 예를 들어서 통화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동안에 통화할 거 통화하고, 예. 이동하면서 방송해도 되고, 아마 저도 그렇게 일단 시작을 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거기다가는 SNS라든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저의 이렇게 인생을 오늘로서 마무리합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오픈을 하고 이렇게 감사함을 표한다라고 하는 거를 쓰긴 해봤는데요. 그리고 오늘 읽은 글 중에 저는 이제 자아 존중감, 여기서 이제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 속에 모습과 DNA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기억과 추억 이런 거는 이제 제로예요. 예, 이렇게 이북에서 넘어오셨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제 기억 속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참 부모님도 중요하지만은 또 요즘 세대는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또 역할이 상당히 또 크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추억과 그런 게 없다는 것이 하나의 좀 아쉬움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생각을 좀 가끔은 좀 해보고 있고, 우리 강진환 대표님 메시지를 올려놓으신 건가요? 우리 유영진 대표님이 아까 메모해 네. 놓은 게 이게 한 가지의 프로그램인가 해서,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우리 협찬님에게 알려주면은 걔가 그 내용을 알까요? 라는 내용이에요. 우리 유영진 대표님 보내는. 아니요, 하나가 아니라 거기 제목 써진 대로 여러 개예요. 여러 개인데 이제 그 중에서 스트림야드나 전에 우리 같이 공부했던 OBS나 이런 게 안 통할 때, 네. 예, 그런 게 안 통할 때, 또는 이제 개인적으로 반디캠이나 곰캠이나 이런 거 안 쓰고 계시면, 그러면 그 중에서 다시 골라보시라는 거지. 예, 거기 있는 거 꼭 쓰시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우선순위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스크리니티가 1순위, 스크리니티가. 그리고 그거 아니면 차라리 공원장님 하시는 것처럼 라이브 방송을 해버리시는 게 그게 훨씬 더 낫거든요. 왜냐면 방송이 나가면 그러면 그것 자체가 또 녹화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방법이 좋고, 그 다음으로 해볼 수 있는 게 OBS. OBS가 좋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곰캠이나 반디캠 이런 거, 이제 그렇게 알려진 것들, 그거 아니면 이제 그 다음에 그 목록에서 찾아보는 거, 요 순서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장필규 소장님은 아까 말하는 그 스크립니트인가? 그걸로 쓰셔서 OBS나 이런 걸로 하면 되잖아. 아니, OBS는 제가 배우다가 너무 저한테 좀 어렵더라고요. OBS는 스트리밍을 할 때는 어려워요. OBS는 스트리밍을 하시려고 그러면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그래도 그 녹화만 하실 때는 많이 안 배우셔도 돼요. 예, 그것도 또 이제 화면 일부분 뭐 특정하게 이렇게 안 하고 있는 화면 그냥 그대로 녹화하는 거, 요것만 하실 때는 비교적 간단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OBS는 광고도 없고, 예, 좀 깔끔해요. 나름 다른 프로그램 대비에. 예, 그래서 OBS도 괜찮은 프로그램이에요. 공원장님도 스트림야드 쓰시기 전까지는 OBS를 원래 쭉 써오셨을 거예요. 그러면 유영진 대표님,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장필규 소장님께서 녹화한다 이런 말씀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끼리 이렇게 지금 하는 이 과정이 강의하는 거나 똑같은 건가요? 그렇죠. 만약에 온라인 강의하는 거나 똑같은 그런 의도인가요? 이렇게 녹화하는 게? 유튜브에 올리려고 했던 거죠. 녹화한 거를 유튜브에 올리면은 그게 이제 다 기록으로 나오니까요. 요즘 거는 네. 요즘 거는 이렇게 녹화해가지고 유튜브 올리시면 요즘 계속 이제 다들 그렇게들 하시는데 그 유튜브 올라간 거를 릴리스 쪽이나 이런 거에서
자동 요약을 다 해줘요. 올라간 내용을. 그리고 구간도 다 쪼개주고 네. 해가지고 구간 설명 다 들어가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리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영상을 이렇게 한번 하는 거는 하는 거대로 좋지만 기록 남겨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그리고 그거를 또 재생 목록 같은 걸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서비스가 아주 풍성해지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녹화 꼭 하시는 게 좋죠. 네. 예, 그리고 녹화하시면 꼭 재생 목록까지 아까 그런 과정 다 거쳐서 릴리스에 던지고 그 다음에 내용 전부 정리하고 그리고 그거를 재생 목록에 이렇게 해서 서비스하는 것까지 혹시 뭐 필요하시면 오늘 저녁에 그 우리 또 그 독서 토론 네. 그것도 간결하게 이렇게 앞에서 나누고 뒤에서 그거 조금 예, 한번 다시 훑어봐도 좋고요. 예, 예. 예. 스크리니티는 그 삭제하고 그다음에 그 저 웹스토어에서 그 저 이게 또 받아야 되는 거죠? 그냥 그 OBS 다운로드 이렇게 하시면 네. 바로 그냥 다운로드 받으실 수 아니 있어요. 스크리니티요. 스크리니티만 할 때는 앱스토어가 아니라 웹스토어요. 아, 웹스토어. 크롬 웹스토어가 정상 명칭이에요. 네, 네. 웹스토어. 크롬 웹스토어. 네, 네, 네. 네. 그 다시 한번 삭제했다가 다시 한번 좀 깔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런 시간에 같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 그리고 네. 다음에 하실 때는 그 저기 미트 들어오기 전에 한번 켜보세요. 아, 스크리니티를 예, 미트 들어오기 전에 네, 네. 먼저 미트 창을 열기 전에 스크리니티 따로 먼저 실행을 한번 해보시고 네. 그러고 나서 미트를 한번 실행을 해